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행정제도, 회수제도, 리콜제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콜제도는 95년 이후에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자, 식품 등이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영업자가 유통 중인 당의 식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리콜제도다, 식품회수제도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이 나오면 이거 식품회수제도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이게 회수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회수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긴급 회수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회수명령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식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할 때 수입업자, 판매업자가요. 식품위생상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있죠.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 상황일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 중인 식품을 자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생상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유통 중인 식품 등을 자진 회수하는 게 일반 회수. 근데 긴급 회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긴급 회수. 자, 식품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독 유해물질들이 들어있거나 오염되어 있어서요. 인체를 해를 주었거나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 이때는요.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에서요.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바로 회수 조치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긴급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문제가 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체에 유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때, 그걸 위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적에는 긴급 회수 명령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가요. 회수제도, 리콜제도다라고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식품제조물 책임법. 그래서 물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조하거나요,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생명,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우는 방법이 법이 바로 뭐냐면 식품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이게 이제 교육청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걸 설명하고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어떤 행정제도냐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제도가 심심치 않게 간혹씩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식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이력 추적 관리 제도, 자가 품질 검사 제도, 그 다음에 여기 회수 제도, 그리고 뭐 식품 제조물 책임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각각 뭔지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법규로 들어갑니다. 법규로. 자, 법규는 그거 다 아시죠? 식품위생법 밑에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 시행규칙 밑에 고시들이 있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고시들이 식품위생법 밑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때 법규를 공부할 때요. 우리가 식품위생법, 일단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관련된 고시의 내용까지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용어예요. 네, 용어. 그래서 그럼 식품위생법에도 제일 앞쪽에 보면은요, 식품위생의 용어 정리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그런 용어와 관련된 문제들이요,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 아니지만 아까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뭐예요? 식품위생의 정의도 마찬가지죠. 그 식품위생의 정의도 바로 여기 용어의 정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보세요. 자, 식품 그러면은 모든 음식물이 식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의약으로 섭취하는 걸 제외하고 모든 음식물은 다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정의 한번 보실래요? 요거 이제 바뀌었는데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요.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 이거를요. 식품 첨가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화학적 합성품. 이런 화학적 합성품은요, 말 그대로 화학적 수단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인데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 화학적 합성품이요. 식품 첨가물 중. 아까 그랬죠. 식품 첨가물은 천연 첨가물하고요. 화학적 합성품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화학적 합성품이 바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야. 근데 단 뭐가 제외되냐면 분해 반응이에요. 그럼 제외되는 건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분해 반응을 제외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해 반응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장으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식품 첨가물 문제 같은 거 나올 때 틀린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통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이 아니라 분해 반응은 제외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구죠. 자, 기구는 말 그대로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건들을 다 포함을 시켜요. 근데 이것도 제외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제외가 되냐면은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요, 식품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이요.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생선 잡으려고 뭘 쓰냐면 그물 같은 거 쓰죠. 그럼 그물 같은 건 제외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5번, 6번은 여러분들이 뭐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시도 있는데요. 여러분 7번, 8번이 표시, 영양 표시와 관련된 건데 말 그대로 표시는 뭐 말 그대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을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영양 표시는 말 그대로 영양소의 양을 표시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식품위생법에서 다 삭제될 거예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시험 이게 내년 한 3월 달쯤에 삭제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다 포함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거 이후에 이제 3월 이후에 4월 달에 바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후년에 혹시 2020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내년에 이 내용은 다 표시와 영양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식품위생